오케이. 자, 좀 괜찮으면 이제 나머지는 생각보다 쉬워. 그냥 개념들 이해하고 하면 되거든. 이제 첫 번째 건 끝났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오늘 할게. 좀 빨리 나갈게. 혼합물 분리를 이제 본다고 했는데 아까 전에 첫 번째로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우리가 물질의 특성들을 이용한댔어. 그때 첫 번째로 끓는 점 차를 이용할 거야. 약간 느낌은 끓는 점 차를 이용하는 거를 일단 얘는 증류라고 부르거든. 증류라는 분리 방식이 있는데 얘네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쓰는 방법이야. 얘네를 가열을 해. 액체니까 가열할 수 있지. 액체 혼합물을 가열을 하면 뭐가 돼? 기체가 돼. 그러면 이제 그 기체를 다시 냉각시켜. 그럼 뭐가 돼? 다시 액체가 되지. 이 과정을 이용하는 거거든? 쉽지 생각보다. 자, 그래서 증류라고 하는 방식은 그 두 개의 성분 물질들 있잖아. 성분 물질에 끓는 점 차가 클수록 그 분리가 잘 되겠지. 분리가 쉽게 잘 될 거예요. 이거 한번 그림으로 보긴 할 건데 그 전에 이거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액체 혼합물이랬잖아. 그게 액체 혼합물도 괜찮고 액체랑 고체를 섞은 혼합물도 괜찮아. 둘 다 분리해낼 수 있어. 이거 한번 그림으로 볼 건데 이렇게 그 플라스크는 플라스크인데 여기 옆에 이렇게 뾰족하게 그 가지가 달려있는 플라스크가 있어. 이런 플라스크에다가 여기다가 호스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 호스를 연결을 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실린더 담아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차가운 물을 넣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위에는 이렇게 뭐 당연히 막아놔야 돼. 막아놓을 거고 이 플라스크에다가 우리가 아까 말한 액체 혼합물을 여기다 넣어놓을 거거든? 액체 혼합물을. 그런 다음에 이 바닥판에서 뜨겁게 가열을 해가지고 끓일 거야. 여기서 이렇게 막 가열을 해. 그럼 끓겠지. 끓으면은 얘네가 끓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기체가 되겠네? 근데 여기 막혀있지. 그럼 그 기체가 이 관을 따라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다. 근데 이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여기 차가운 물이 있댔잖아. 그러면 냉각이 되네. 기체가 차가워지면 액체가 되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액체 물질, 우리가 얻고자 하는 물체가 오게 될 거야. 근데 이때 여기에다가 우리가 끓임쪽이라고 하는 애를 넣거든. 이 끓임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액체 이렇게 끓이잖아. 근데 잘못하면 이렇게 확 끌어올리지. 그럼 확 끓으면 넘칠 수가 있잖아.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넣어주는 게 끓임쪽이라고 하는 존재야. 괜찮은가요? 괜찮아? 그렇게 되고요. 이거 이용하는 예시 좀 많거든? 우리는 잘 안 쓰는데 일단 첫 번째로 바닷가 근처에 사는데 먹을 물이 부족한 지역들 있잖아. 그런 데서 바닷물을 이용해서 식수를 만들 때 사용을 해. 우리 이거 많이 봤지? 해수, 담수지. 이런 게 해수 담수화 중에 하나야. 기억나? 해수 담수화? 그런 것 중에 하나고 얘도 마찬가지로 쓰진 않을게. 바닷물을 가열을 하면은 수증기가 끓어나오지. 그 수증기를
물이 나오겠죠. 괜찮나요? 응. 두 번째로 이것도 우리가 하진 않아. 탁한 술을 증류를 해가지고 맑은 소주를 얻어내. 이게 탁한 술이라고 하는 게 그 옛날에 이렇게 곡식이나 쌀 같은 거 이렇게 빻으면은 알코올이 발효가 되거든? 그런 거에다가 그러니까 소주꼬리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가열을 시키면 이제 순수한 알코올만 이렇게 넘어와서 냉각시키면 그게 소주가 돼요. 맑은 소주.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는 할 수 있어. 물이랑 뭘 분리한다고? 에탄올. 물이랑 에탄올을 분류를 할 때 물에 끓는 점은 몇 도예요? 물에 100도씨에서 끓어요. 에탄올은 기억나? 78도씨에서 끓으니까 얘네 두 개가 섞여 있는 거를 끓이잖아? 그러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겠지. 78도에서. 그러면 에탄올이 먼저 기체가 돼서 에탄올이 이제 넘어와서 냉각이 되면서 다시 에탄올이랑 물이 분리될 수 있겠죠.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자리 여기다 쓰고 싶은데 여기다 쓸게. 그냥 밑에다가. 중요하긴 한데 그 원유라고 하는 걸 분리를 시키는 게 있어. 얘도 증류의 예시거든? 원유가 기름이야, 기름. 근데 기름 중에 우리가 쓰는, 너네가 아는 기름 뭐 있어? 뭐 식용유 이런 거 말고 자동차 주유하는 휘발유, 뭐 아니면은 LNG, LPG 같은 석유가스 이런 거 막 있잖아. 그런 것들이 원래 이렇게 자 내가 휘발유를 뽑아왔어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다 한데 섞여 있어. 그런 게 바로 원유거든? 원래의 기름이란 뜻이야. 얘네를 증류탑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원유를 이렇게 넣어줘. 원유 이렇게 넣어주면 증류탑이 이렇게 높게 생겼거든? 근데 이게 증류탑. 근데 여기서 가열을 시킬 거야. 가열을 마찬가지로 시키면은 끓는 점이 낮은 게 먼저 가열이 돼서 나오지. 그래서 그런 끓는 점이 낮은 애들이 위쪽에서 나와. 가장 낮은 게 석유가스. 이름부터가 가스니까 먼저 나올 것 같지. 자, 석유가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휘발유랑 괄호치고 나프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휘발유 다음에 나프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휘발유, 나프타. 세 번째로 등유. 그 다음 경유. 경유도 알아? 자동차들 중에 휘발유차도 있는데 경유차도 있거든? 디젤차? 엄마한테 집 가서 엄마 우리 차는 휘발유야 경유야? 하고 여쭤보면 너 어디서 그런 똑똑한 걸 배웠냐? 자, 그 다음에 중유. 자, 등유는 보통 비행기 같은 데 쓰이는 기름이고 중유는 선박 같은 데 쓰이는 기름이야. 배 같은 데. 그러고 난 다음에 찌꺼기로 나오는 것들이 아스팔트에 쓰여. 이거 순서를 학교 시험 볼 때 외워야 되거든? 하나만 알려줄게. 너네 그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 알아? 본 적 있어? 맞아, 보면 안 돼. 그거 19세였잖아. 잘했어. 거기에 쌤이 좀 약간 그 이상형 눈이 좀 확고하거든? 그 중에 한 명이 김영대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 그 펜트하우스에 나왔어. 진짜 잘생긴 것 같아. 볼 때마다 이러거든. 아무튼 그 사람이 거기서 이름이 주석훈이었어. 주석훈. 근데 석훈이 거기 펜트하우스가 고등학교 배경이거든? 예술공가 그래. 거기서 고등학교인데 이제 너네도 이제 뭐 중학교 처음 올 때 뭐 너 어디 초등학교에서 왔어? 너 어디 초에서 왔어? 나도 거기 나는데 나 거기 친구 있어? 이러면서 친구들 되잖아. 고등학교 가도 똑같아. 너 뭐 역삼평 나왔어? 너 진선대중 나왔어? 어쩌고 이래. 근데 석훈이한테 불릴 거야. 쌤은 석훈이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석훈이한테 좀 잘 보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석훈아 이런 게 아니라 좀 살짝 이렇게 막 석훈아 이랬어. 그런 다음에 너무 정색하지 마 얘들아. 자, 석훈아 너 긍경중 나왔어? 하고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외워?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좀 외워줘? 이런 거 진짜 부끄러워요 사실. 자, 그 다음 밀도차를 이용을 할 거야. 밀도차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화이팅! 자, 밀도차 이용해서 첫 번째로 고체온합물을 분리를 할 수가 있어. 이거 진짜 쉬워. 근데 전제 조건이 좀 중요해. 자, 고체온합물을 분리를 하려면 얘네 전제 조건은 첫 번째로 두 개의 고체가 섞여 있을 거잖아. 두세 개의 고체가. 그 두 개의 고체를 녹이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 밀도는 이 두 고체의 중간 정도인 용매에다가 넣어야 돼. 당연하지. 안 녹이고 그리고 얘네를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액체 물질에다가 지금 넣었잖아. 자,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는 그 용매, 뭐 액체라고 쓸게. 그 액체 물질에다가 넣었어. 그러면 물질 A랑 물질 B가 있었는데 A는 가벼운 애야. 알고 보니까 가벼운 애라서 이 위에 막 이렇게 다 떴어. 자, 여기에 A. 그리고 B는 좀 무거운 애였어. 그래서 B가 여기 밑에 다 이렇게 가라앉았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여기 B. 그러면 뭔 결과가 나와? 밀도가 B가 가장 크고 액체가 그 다음으로 작고 그 다음에 A가 밀도가 되게 가벼운 애구나. 그래서 위에 떴구나. 그러면은 얘네 이 조건들이 이해가 되겠죠. 두 고체 중에 하나라도 녹으면 이런 결과 안 나오겠지. 안 빠르지? 괜찮지? 그리고 밀도가 중간 정도여야지. 하나는 띄우고 하나는 가라앉히겠지. 괜찮아요? 이거 이용 예시는 자, 첫 번째로 좋은 벽시 고르는 게 있어. 그냥 이거 빨간색으로 쓸게. 좋은 벽시. 좋은 벽시. 벽시가 뭐냐면 그 재배해서 쌓일 그거 있잖아. 그때 좋은 벽시는 속 안에가 차 있는 거고 안 좋은 벽시는 쭉정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면 그때 얘네를 쭉정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를 소금물에다 넣잖아. 그러면 쭉정이는 속이 비어있는 애니까 위에 떠오르고 좋은 벽시는 무겁겠지. 아래 가라앉아. 소금물에 넣으면. 괜찮죠? 두 번째로 신선한 달걀 고르는 거. 신선한 달걀이랑 막 달걀이 다 섞여 있는데 요즘이야 뭐 사실 그 산란일자 나와 있긴 하는데 근데 그래도 아무튼 이게 신선한지 오래됐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 얘네를 소금물에다 넣잖아. 그럼 소금물에 넣으면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고 오래된 애들은 위에 떠. 오래된 애들은 위에 뜨게 돼. 그리고 세 번째로 스티로폼이랑 모래는 안 봐도 뻔하지. 스타이로폼이랑 모래를 물에다 넣으면 모래는 가라앉고 스티로폼은 위에 뜨겠죠. 너무 쉽지? 괜찮죠? 자, 그러면 고체온합물은 이렇게 하면 돼. 쉬워. 액체온합물은 어떻게 되나? 자, 액체온합물은 일단 얘네를 분리할 수 있는 조건은 얘네 두 개의 액체가 섞이지 않아야 돼. 섞이면 저렇게 하면 되고 끓는 점 차이 있으면 섞이지 않고 밀도차가 있어야 돼. 두 개의 액체가. 괜찮죠? 이렇게 해서 얘네를 우리가 분별 깔때기 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할 거야. 분별 깔때기를 이용을 할 건데 이게 뭐냐면 쌤이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그냥 이 쌤은 대충 그릴게. 너네가 그거 봐. 책에 있는 거. 이렇게 생긴 깔때기가 있어. 이렇게 생겼어.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다 비커를 담아놔. 비커에다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담아놔. 여기 바닥 있고. 괜찮지? 그러면 여기다가 액체를 넣었어. 액체를 넣으면 밀도가 다른 애들 이용할 거였잖아. 근데 여기에 꼭지가 이렇게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밀도가 큰 애들이 아래에 가라앉아 있겠지. 밀도가 작은 애들은 위에 있겠지. 맞아? 응.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꼭지를 열어. 그럼 밑에 있는 핑크색 애들부터 막 흘러나오겠지. 그러다가 이렇게 잠갔다가 열었다 잠갔다 하면서 이쯤 경계에 오면 열심히 이렇게 조절하면서 아래에 밀도가 큰 애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용 예시가, 자 이거는 그냥 쌤이 한 번 해줘볼게. 일단 물이랑 식용유를 섞으면 뭐가 위에 떠? 식용유가 위에 떠. 그래서 물이랑 식용유 하면은 식용유가 위에 있고요. 그리고 물이랑 에테르 라는 걸 섞으면 에테르는 가벼운 애라서 얘가 위에 떠. 그리고 물이 위에 뜨는 경우도 있어. 물은 사염화탄소라고 하는 애랑 있으면 위에 떠. 야 이거 이름만 어렵지. 쌤이 화학 쉽다 했지? 과학 쉽다 했지? 탄소에 염화가 4개 있는 거. 야 아무튼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건 쉬워. 간장이랑 참기름을 섞었어. 뭐가 위에 떠? 참기름이 위에 뜨지. 고기 먹을 때나 뭐 소스 만들 때 아마 쌤이 이거 섞은 걸 진짜 좋아하거든. 쌤이 요리를 진짜 못하는데 집에서 먹을 때 거의 보통 쌤이 혼자 해 먹어. 근데 요리를 못하는데 그냥 맨날 똑같은 거 먹거든. 뭐 라면 먹거나 하는데 콩나물이랑 배추랑 뭐 새우나 우삼겹 같은 거 이렇게 냉동 우삼겹 같은 거 이렇게 막 다 넣어가지고 두부도 넣고 유부도 넣어. 진짜 맛있어. 그런 다음에 물을 한 200ml 정도 넣은 다음에 가스오장국이라는 게 쿠팡에 팔거든. 2,000원밖에 안 해. 되게 많은데 그거 한 2스푼 넣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뚜껑 닫고 끓여. 한 다음에 콩나물이 쌤이 이렇게 흐물흐물한 콩나물을 좋아해서 좀 오래 끓이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간장에 참기름에 쌤 참기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 찍어서 먹거든. 쌤 참기름을 진짜 좋아해. 쌤 매운 거 잘 먹어서 원래 그거거든? 쌤 매운 거 약간 맵부심 있는데 틈새라면도 쌤한테 안 매워서 불닭 소스를 넣어 먹고 그러면서 아무튼 불닭볶음면 진짜 많이 먹거든 쌤이. 근데 아무튼 불닭볶음면 해서 그 이영지 불닭볶음면 그거 해서 먹어도 맛있고 참기름 넣어 먹으면 맛있어 불닭이. 아무튼 자 양이 많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액체화합물에 양이 적어.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이런 실린더에다가 넣어서 밀도 큰 애들은 아래 있을 거고 작은 애들은 또 위에 있을 거잖아. 얘네를 스포이드로, 쌤이 스포이드를 진짜 못 그리겠어. 아무튼 스포이트지? 그거는 스포이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뽑아내면 되겠지. 그럼 또 분리할 수 있겠지? 괜찮지?